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3월 1일 날 속초를 여행했었는데요. 속초에 가면은 해맞이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해맞이 공원에서 이제 여행하다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니까 여기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그건 그렇고 나는 언젠가 얘기했지만 드론 날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드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딜 여행을 가면은 꼭 드론을 날려가지고 촬영을 해야 아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서 아무리 찍어봐야 새로운 시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내려다보는 시각을 가져야 그게 완결성의 의미가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찍어봐야 뭔가 부족함이 들고,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인 것 같고, 뭔가 찝찝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웬만하면 내가 드론을 가지고 가서 드론을 날리면서 공중에서 또 밑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도 찍었어야 흡족한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쉽고, 또 속초는 비행금지 구역이라 드론을 날릴 수 없는 지역이고요. 속초에 가서 드론을 날리려면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쯤에 신청을 해가지고 속초를 관할하는 관할 군부대에다가 관할 군부대나 그렇지 않으면 속초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촬영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허가가 떨어져요. 촬영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촬영 허가가 떨어지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 허가가 떨어진 날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강풍이 분다든지 하면 촬영할 수 있는 허가 난 날에도 촬영을 또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예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아예 드론을 날리지 않는다고, 드론으로 촬영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다가 이제 이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탑골공원에 나와가지고 이 상의는 흰색 쪼고리, 밑에는 검정 치마, 그런 전통적인 북한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나와서 자유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일단 보고 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2019년 3월 1일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몽시대의 전조를 알렸다. 여성과 남성이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시대이자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모두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거사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오늘까지 수천만 동지들은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 이들의 고역은 소수의 배를 불리고 그들은 부패로 군림하며 상상치 못할 파괴력만 키웠다. 그렇게 뿌리박은 전체주의는 항복이라도 할 것처럼 입에 발린 말과 공물을 바치며 그 사실을 모른 척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조선인민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체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먹여 살릴 능력이 있음에도 수백만 명을 기아에 허덕이게 한 죄, 정부 주도의 살인과 고문, 감금의 죄, 숨통을 재는 감시와 사상 통제의 죄, 계급에 의한 강간과 노예화, 강제 낙태의 죄, 전 세계에서 저지르는 정치적 암살과 테러 행위의 죄,
우리 자녀들의 강제 노동과 잠재력 오가부의 죄, 살상의 목적으로 만든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현대적 무기 개발 및 유통과 잔혹 행위에 사용하려는 이들과 거래한 죄, 이외에도 혼재된 불법 행위들을 저지른 죄. 반세기가 넘도록 가족들이 인질로 잡힌 동안 우리는 그저 구원만을 갈망했다. 힘있고 부유한 국가들이 우리의 간청을 무시한 채 되려 괴롭히는 자들의 사리를 채우고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것을 목도했다. 남조선의 번영과 발전의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며 그들이 부국강성의 역사를 읽을 동안 뒤에 남겨진 형제자매를 기억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해방은 오지 않았다. 조상과 후손 모두의 요청을 받들겠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우리도 즐거움과 인간의 존엄성, 교육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누려 마땅하지 않겠는가? 자유를 요구한다. 이로써 우리가 감내할 운명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낼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덮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위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의 권력에게 맞서고자 일어선다. 인류 정신의 거대한 어점인 포악한 권력을 철폐하고자 몸을 바친다. 반대한다. 그리고 대항한다. 광복이라는 밝은 빛이 평양에 다 다루는 날까지 인민을 압제한 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얽매인 동포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간다. 모든 몽해를 꺾어버릴 것이다. 체제 속에서 이 선언문을 듣는 자들이여, 압제자에게 저항하라. 공개적으로 도전하거나 조용히 항거하라. 많은 이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다. 함께 몸을 던져 우리를 갉아먹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마저 위협하는 야만적인 체제를 붕괴해야 한다. 이 체제 내에서의 공모는 아마도 저항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오직 지금만이 나라와 이름을 만회할 유일한 기회이다. 지금까지 저지른 부패한 권력에 대한 어리석은 수령 진격화 집단에 대한 인간의 독창성과 인성을 올가맨 광범위하고 이상한 족쇄에 대한 이 모든 충성에 대하여 면제받을 것이다. 우리는 더는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이다. 뜻을 함께하는 디아스포라 동지들이여, 혁명에 동참하라. 수천 년의 역사, 선조들의 희생과 수천만 동포들의 공유된 유산은 자리를 찾으라고 울부짖는다. 우연이 아니었다면 자유롭게 태어난 동포들도 노예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업적과 용기, 타고났거나 희생과 맞바꾼 재능,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여, 역사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당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과거 독재와 오가부의 상처를 지닌 국가들이여, 우리와 연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와 당신의 자유를 위하여. 이상을 함께하는 전 세계 동지들이여, 과거에 우리의 고통을 몰랐더라도 오늘이라도 알면 된 것이다. 어떻게 도울지 몰랐더라도 오늘 그 방법을 알면 된 것이다. 함께 싸울 것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면 이제
인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한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세대라도 더 암흑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한스러운 역사의 고리를 끊고 이로부터 새 시대를 선언하며 새 조선을 위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정으로 어우러진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과 혁명의 탄생을 선포한다. 자유 조선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 자유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그 영상을 보았죠. 근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여자의 여자가 그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뒷배경에 나오는 이 건물을 보면 낙원 뭐 어쩌고 이런 글자가 나와 있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건 서울의 낙원상가, 낙원동 그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뒤에 그 탑도 있고 한 거 보니까 그 탑골공원에 그 탑이잖아요. 탑골공원. 그 탑골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또한 참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참 호기심이 발동하는 건데요. 그 여자가 이 자유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탑골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이 자유조선 임시정부라는 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그 김한솔이라고 아시죠? 김한솔이는 지금 김정은이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이라고 있었잖아요. 김정남이의 아들이 김한솔입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형의 아들이니까 김정은이한테는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조카 김한솔이 나와가지고 천리마 민방위라는 어떤 마크를 뒤에다 붙이고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김정은이가 죽였다. 김정은이한테 살해당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신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리마 민방위에서 바로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천리마 민방위에서, 그러니까 김한솔이가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천리마 민방위라는 곳에서 이제 예고를 했어요. 며칠 있다가 우리는 폭탄 선언을 할 거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꺼낼 거다. 그 후로 며칠 있다가 이거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선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자 하나가 나와서 한복을 입은 채로 나와서 자유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다는 그거를 낭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달랑 여자 하나를 세워두고 진짜 뻥꾸라치는 식으로도 나오고 구라치는 식으로다 여자 하나 달랑 내보내가지고 거창하게 자유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뒤에 정부라고 해야 할 만큼 뒤에 어떤 강력한 지원 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강력한 지원 세력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 달랑 내보내고 이렇게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구라나 치고 이렇게 만든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어떤 스트라이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뒤에 세력이 존재하는 그런 임시정부 수립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더 두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내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떤 북한 그 인민들의 지원 세력이 없는 그냥 여자 하나 달랑 탑골공원에다가 달랑 내세워가지고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그냥 거짓말 치는 영상인지 진짜 북한에 반김정은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임시정부인지 이거는 좀 두두고 봐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임시정부다운 정부가 수립이 됐다면은 앞으로 김정은 정권한테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가할 것인지 이거를 좀 두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좀 흥미롭다. 그리고 그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그런 그 선포를 한 곳이 바로 그 탑골공원이라는 것이 또 흥미롭다. 왜 하필이면 또 서울이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혹시 그 김한솔이가 서울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살면서 그 절대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에 서울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뭐 네덜란드 아니면 미국 아니면 중국 제일 이제 김한솔이가 살고 있을 국가로다가 짐작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첫째 이제 네덜란드 그 전에도 그 천리만 민방위가 그 네덜란드에 뭐 어쩌고 네덜란드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다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한솔이가 네덜란드에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미국에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 않느냐, 이 세 국가 중에 그러고 참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개 국 중에 한 군데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탑골공원에서 그렇게 그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게 참 매우 흥미롭고요. 앞으로 진짜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거짓말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 정권에게 그 아주 대단한 그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진짜 정부다운 정부를 수립했는지 그거는 좀 더 두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 얘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그 얘기도 빠뜨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 얘기를 하려다 무슨 얘기를 빠뜨렸냐면 말이죠, 나는 그 특별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여행을 떠날 때는 바깥 출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되도록이면 집안에서 지냅니다. 왜냐면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시골이고 어떤 이 인근에 큰 도시로 나가려면은 적어도 나가는데 3시간, 들어오는데 3시간, 6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차를 수없이 갈아타야 된다. 우선 택시를 타야지. 그 다음에 택시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야지. 버스에서 큰 도시까지 가는데 굉장한 정체 구간이 있어요. 차가 그냥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엉금엉금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 3시간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격언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아니 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하루에 6시간을 잡아먹으면요, 시간은 금입니다. 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차 안에서 6시간씩 허비하면서 일요일날 딱히 볼 일도 없는 처지에 그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아주 뭐 여행을 떠날 일이 아니면은 평일에도 집에 있어요. 어디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거든요. 6시간씩 잡아먹으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일요일 날도
어디 안 가고 계속 이 유튜브 방송만 합니다. 평일날에는 내가 나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으니까 돈 벌러 나가서 일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못하고 휴일에만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이제 전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는 걸 다 이제 여러분들도 대강 아실 거예요. 서해전철이 앞으로 놓여집니다. 서해전철 아시죠? 서해전철이 앞으로 개통이 되는데요. 그 서해전철을 누구보다도 내가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서해전철이 개통이 되면 나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여기서 이제 큰 도시까지 나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왜 단축이 되냐면은 전철이란 건 막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올라타면 막히는 게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해전철이 여기 뚫리면은 교통이 이렇게 편리해지니까 그때 가서는 뭐 외출도 할 것 같아요. 일요일 날도 외출도 할 것 같은데, 그 서해전철이 놓여지기 전에는 가급적 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길에서 허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서해전철이 뚫리면은 그 전철이라는 건 뭐 막히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해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 휴일에도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서해전철이 놓여지기 전까지는 휴일에도 집안에 갇혀서 이렇게 유튜브 놓고만 합니다.